쌀 항아리와 풍수 인테리어가 동양 풍수지리의 맥락에서 풍요로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수의 원리와 동양 전통 문화에서의 중요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가 여러가지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저는 풍수 인테리어의 측면에서 쌀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번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풍수지리학은 환경 속의 기의 흐름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패턴을 결정하기 위해 산, 강, 건물의 방향과 같은 땅의 자연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풍수학의 목표는 음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거나 편향시키면서 양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수지리학에서 쌀 항아리는 부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쌀은 수세기 동안 요리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쌀은 주식을 넘어서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도 간주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쌀을 풍수를 사용하여 쌀독을 사용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가정에서 행운과 부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쌀 항아리를 풍수 인테리어에 입각하여 잘 두는 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쌀독 자체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조화로운 풍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로부터 쌀 항아리는 독, 즉 도자기를 많이 썼는데요. 도자기는 영양소, 수분 조절, 통풍과 같은 흙의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쌀을 보관하는 것을 그닥 권장하진 않는데요. 플라스틱은 인위적, 화학적, 그리고 불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현대사회에 발맞춰 풍수 역시 재해석되고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다니고 있고 휴대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세상까지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금의 현대의 삶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빼놓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자기 형식의 쌀독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임엔 분명하지만 그런 도자기의 느낌을 내며 플라스틱으로 편리성과 가격까지 놓치지 않은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게다가 요즘과 같은 기능성이 강조된 어마어마한 AI 가전제품 시기에 진공 보관이 가능한 이러한 제품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전통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쌀은 최대 10kg 이상을 담을 수 있는 큰 쌀 항아리에 보관하는 게 편리하고 풍수 인테리어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쌀 항아리를 고를 땐 쌀독의 너비보다는 깊이가 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깊은 주머니는 부와 번영의 축적을 상징하는 반면 얕은 주머니는 가게의 재정 상황을 너무 많이 노출시켜서 잦은 결핍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머니의 폭보다 깊이가 깊은 쌀 항아리를 선택하여 긍정적인 에너지와 풍요로움이 집안으로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료와 깊이 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쌀독의 위치입니다. 쌀 항아리는 집안에서 냉장고만큼이나 가족의 부를 상징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출된 공간에 쌀통을 보이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 역시 현관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좋고 주방 외부에서 쌀독이 바로 보이는 경우에는 놓은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풍수 자리로서 부의 코너는 집의 동쪽과 동남쪽입니다. 쌀 항아리를 안전하고 숨겨진 장소에 보관하되 매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쌀통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일로 간주되기에 주의해야 하며 쌀 항아리의 뚜껑은 항상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해충과 습기를 방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부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쌀을 보관하는 쌀독의 뚜껑을 열어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사용하지 않는 한 항상 뚜껑을 덮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쌀의 위생적이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토록 진공 기능이 있는 쌀 항아리도 많이 나와 있으니 특히 여름철 덥고 습한 장마를 대비해 하나쯤 구비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쌀통은 완전히 비워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쌀통에는 아무리 부족해도 쌀이 떨어지면 안되고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바로 채워줘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 사온 쌀을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있던 쌀을 덮어서 먼저 먹을 수 있게 해야겠죠. 다만 이때에도 쌀통을 흔들어 뒤집으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기 때문에 거꾸로 엎어서 쌀을 다 꺼내지 않고 퍼서 옮기시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쌀통이 비는 것은 부와 번영의 고갈로 간주되므로 항상 쌀통에 넘치듯이 쌀을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통은 정기적으로 꼭 청소를 하여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고 있는데요. 쌀통을 청소할 때
쌀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하고 인위적인 화학물질은 피하시고 식초나 레몬주스와 같은 천연 세척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쌀 항아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풍요로움을 가정에 끌어들인다고 믿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쌀통을 청소하여 주변 청결 유지에까지 힘을 쓰시며 잘 관찰해서 쌀통에 균열이나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있다면 바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는 항아리는 재정의 손실을 나타내므로 쌀 항아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일부 풍수 전문가들은 가게의 부와 번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쌀 항아리 바닥에 실제 돈을 두는 방법 역시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5만원권 하나를 파일 용지에 고이 넣어서 쌀 항아리 바닥에 깔아두었는데요. 실존하는 돈이 더 많은 부와 풍요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에너지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처럼 쌀 항아리는 삶의 풍요와 번영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풍수 인테리어 도구입니다. 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촉진하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생활 공간을 만들어 부가 지나는 길목인 집안의 동쪽과 동남쪽에 쌀 항아리를 잘 두어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운은 옮길 운, 즉 흐름이잖아요. 쌀 항아리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동쪽, 동남쪽의 구석에 위치해야 하므로 주변의 습기, 그리고 벽면의 곰팡이, 바닥에 불결함 등이 없는지 자주자주 체크를 하셔서 비움, 즉 청소를 통한 청결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지리, 풍수 인테리어에서 기본이 되는 것, 과하면 없는 이만 못한 것, 즉 여백의 미, 즉 비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돈이 되는 풍수 인테리어 정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수대길이었습니다.